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광주는 중국의 일선 도시로 중국 해안 경제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국 경제 전체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광주의 경제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말한다면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광주에는 번창한 가공 공장이 많았고 많은 외지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외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한때 제조업 중심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대량의 공장 폐쇄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다들 탕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광주 교남 신거리의 의류공장 채용 현장입니다. 11월 8일 아침 7시 38분 현재 일꾼을 모집하는 곳은 10여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을 구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 영상을 보면 구인 기업은 적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교남 신거리. 채용하는 곳은 없고 모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뿐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왔네요. 사장들도 임시직을 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모두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채용하는 곳은 없어요. 이 영상은 한 이주 노동자가 느낀 감정을 담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밖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번 돈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약간의 벌어놓은 돈에 의지하고 있어요. 진짜로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사장이었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먹을 게 없어 일자리를 찾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전직 기업을 운영하던 사장들조차 먹을 것이 없다니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한 블로그가 광주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입니다. 올해 광주의 상황이 딱 이렇다니까요. 급여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고 다들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이 아직도 광주에 오려고 하는 걸 봤어요. 광주에 올 생각이 있다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이곳 실정을 파악한 많은 사람은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6일 한 블로그가 광주시의 한 채용 시장에 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몇 명의 시민을 인터뷰했습니다. 매일 일자리를 찾는데도 지금은 취직도 안 되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요. 일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이 없어요. 광주는 제조업 도시지만 이 도시의 제조업은 현재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후문원단 시장에 갔는데 왜 이렇게 한산하지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보세요. 이경비원이 졸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전체 시장이 왜 이렇게 침체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해주구 강락로강 전체 광주에서 가장 큰 의류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약 30만 명의 의류 관련 인력과 수만 개의 의류 공장이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장부터 자전거를 타고 이쪽까지 왔는데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강락교부터 시작해서 구주까지 모두 구매 업체를 찾는 사람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올해 의류 산업이 눈에 띄게 하락했고 같은 기간 주문 고객도 훨씬 적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전부 구매업체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 고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광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호북성 출신의 사장이 올린 영상으로 그의 공장과 주변 공장들이 모두 휴업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월 20일에 광주 이 세 개의 공장은 여전히 휴업 중이고 내 맞은편 공장도 휴업 중이고 저쪽 맞은편 공장도 여전히 휴업 중이고 내 공장도 여전히 휴업 중입니다. 어쨌든 다 휴업 중입니다. 광주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호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영상 자막에 따르면 광주에서 할 일이 없어서 많은 호북성 출신 공장 사장들이 주거지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고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많은 노동자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주는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모두 짐을 지고 큰 가방 작은 가방 다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호북행 버스입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심지어 문을 닫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매우 보편적입니다. 우리 광주만 해도 올해 최소한 2,000개의 의류 공장이 폐업할 겁니다. 올해 의류 산업은 정말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공장 사장은 올해 8월 많은 광주의 공장들이 장사가 겨우 일주일 정도 잘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장은 새로 채용한 직원들을 바로 해고 통보를 하지 못해 사장들이 힘겹게 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 공장들이 여전히 일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건 허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거의 이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힘겹게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들에게 차라리 일찍 공장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겁니다.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공장의 직원 임금 체불에 따른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 상황이 존재합니다. 저 공장은 직원들의 임금을 180만 위안 체불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이 직원들은 월급을 돌려받고 새해를 맞아 집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또 20년 넘게 운영하던 인쇄에로기판 공장도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국제무역 상황과 국제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중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은 외국 자본이 잇따라 철수하며 산업 공급망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중국 주변 국가들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으로 유명한 광주마저 주문 부족에 직면하고 이에 따라 많은 공장이 폐업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한 여성은 영상에서 자신의 직원 몇 명이 퇴사했는데 보름이 넘게 주문이 없어서 매일 8시간만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시장 환경의 영향으로 공장의 주문이 급격히 감소해 더 이상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신중한 고려 끝에 생산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인쇄에로기판 공장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며 일부 직원들이 곧 실직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해외 슈퍼마켓에서 중국 제조 제품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제조 제품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인도 제조, 베트남 제조 제품이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정말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은 북경 당국에 해야 할 질문입니다. 당시 중공 정부가 서방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망쳐 놓았는지 그리고 중국 내 외국 자본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외자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를 본 것은 바로 해안 지역의 대다수 제조업입니다. 이것은 공장 설비를 인수하는 한 사장이 전하는 광주 제조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 여성은 초조하게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많은 공장들이 주문이 없는 상태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예를 들어 베트남은 주문이 내년 5, 6월까지 밀려 있고 더 이상한 건 인도는 주문이 이미 내년 연말까지 다 차 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정상적으로 바빠야 할 시점 아닌가요? 왜 계속 주문이 없는 거죠? 한 광주 공장 사장은 자신과 광주의 실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소기업이 폐업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 매일 많은 공장 사장이 설비를 팔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어떤 사장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장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장은 더 이상 이 업종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또 감주에서 몇 대의 새 장비를 인수했습니다.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고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서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요. 공장이 폐업하고 문을 닫아도 실직한 노동자들은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관심이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마치 적을 대하듯 대기 중인 경찰입니다. X 플랫폼 사용자 BAO 호주 크라운 기사단은 광주시 화두구 인제시장 외부에 경찰들이 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직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져 사회에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그럴까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이 첨부한 영상에는 한 명의 경찰이 총을 들고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총을 들고 있네요. 봤어요? 만약 총을 든 경찰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왜 채용업체 직원을 채용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잘 지적했습니다. 이 노동자의 의무는 중국 정부의 허위성과 위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총을 든 경찰을 현장에 배치해 실직한 서민들을 감시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들이 시위를 벌일까봐 두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경제관찰부에 따르면 2024년 광동성의 경제 성장률은 3.4%로 중국 전체 평균인 4.8%보다 낮습니다. 중국 신문 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광주의 1~3분기 GDP는 2조 2149억 9,500만 위안으로 연간 성장률은 2.0%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중국 10대 GDP 도시 중 최하위입니다. 2024년 광주의 외교 무역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0.1%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외 무역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이것은 광주 거리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가게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매우 흔해졌습니다. 이 일대 가게들 무슨 상황이죠? 전부 다 폐업했어요. 텅 비어있네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몇 달 만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한 블로그는 광주 패션 천하와 야상의 구역에서 현지 가게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쐐기풀 거리를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쪽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너무 썰렁해졌어요. 상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문을 닫은 가게들이 거의 모두 폐업 상태였고 문을 닫지 않은 가게들도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블로그가 현재 광주 경제에 대한 느낀 소감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경제 환경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이 거리는 금사주에서 가장 번화했던 거리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4억 인구를 가지고도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나 봅니다. 이 남성은 오프라인 가게 폐업률이 이미 40%에 이르렀고 전자상거래의 폐업률은 3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프라인 상점들은 실물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도 어렵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뭐를 해야 잘 될까요? 한 외지인 네티즌은 광주 완다 광장의 현재 상황이 팬데믹 이전과 너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곳 만달에 오면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광주 완다는 왜 이렇게 썰렁해졌죠?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광주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 네티즌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와, 인기가 다 사라졌네요. 이 지역의 경제가 어떤지 판단하려면 그 지역의 공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 백운공항의 실제 장면입니다. 경제 침체 때문일까요? 항주 소산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사람이 별로 없었고 광주 백운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6시인데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광주 경제가 악화한 정도는 실업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광주시 통계국은 2024년 9월에 최신 실업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9월 광주시 실업률이 무려 3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주요 매체들도 이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고 보도하며 이 수치가 예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분석가들의 어조를 뛰어넘어 현재 광주 노동시장의 고용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끔찍하다. 중국에서 이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인가?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 공식 발표 실업률이 37%라는데 사실상 50%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른 도시들은 더 심각하다. 참으로 슬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광주가 위치한 주광 삼각주 지역은 중국에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37%에 이르고 외부에서도 중공의 공식 통계가 이미 습관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률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규모 공장 폐업과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광주 경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광주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일은 음식 배달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실직한 사람들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다리 밑에서 살면서 최저층 일자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성들은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가족과 설을 제대로 쇠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때도 중국 정부는 어김없이 해외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은 중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한 중국 젊은이의 진심 어린 말입니다. 세상 어느 선진국이 인구의 혜택을 수탈해서 발전한 나라가 있나요? 정부는 서민의 행복에 신경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보배처럼 여기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국민이 단지 소와 말처럼 고생하는 시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많은 중국인의 속마음이기도 하지만 인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중공은 과연 민심을 중시할까요? 현실이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중공의 폭정이 계속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중의 분노와 저항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